이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이의방의 부하였어요. 그래서 이의방이 권력을 휘두르고 최고 실권자일 때 그 이의방 옆에서 이의방이 죽이라는 사람 죽이고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이의민도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경주 출신이에요. 네, 서라벌 출신이죠? 그 경주 출신인데 이의민이 역시 마찬가지로 키가 아주 컸다 그래요. 이의민은 8척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정중부보다 더 큰 거죠? 네. 24cm 정도로 계산하면 192예요. 이 당시로 치면 거의 거인이죠. 근데 이의민은 그 엄마가 절의 노비였다 그래요. 아버지는 소금 장수였고 일천즉천. 엄마 아빠 중에서 한쪽만 천민이면 즉시 뭐가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절의 노비였으니까 아들이었던 이의민도 노비였겠죠? 아버지도 소금 장수니까 신분이 높지 않았고 이의민한테는 두 형이 있었어요. 큰형, 작은형이 있었는데 그 셋이서 소위 말하는 동네 건달이었어요. 깡패들. 남의 돈 뺏고 때리고 막 좀 불량한 새 삼형제였단 말이에요. 덩치가 크고 이러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함부로 이걸 못하다가 고려 관리 한번 이제 맘 다부지게 먹은 관리가 경주에 와가지고 자 이의민과 그 삼형제를 잡아간 거예요. 자 옛날에는 감옥 가면은 뭐부터 했을까요? 그쵸? 근데 고문은 좀 센 거고 고문 이전에 무사? 어. 그러니까 신문은 좀 너무 좀 점잖은 거고 고문보다 조금 약한 주술리기? 네. 일단 매부터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곤장도 아니고 일단은 그 나중에 너희 이제 그 뭐 중앙정보부라든지 국가기관 이런데 이제 그 뭐 간첩 혐의 받아가지고 끌려간 사람들 들어가면 일단 기를 죽여야겠죠. 그 사람들 그 조사관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밟는 거예요. 린치라고 하죠. 한번 배를 치거나 이러면은 억 하면서 넘어지죠. 그러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포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밟는. 지금도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간첩 80년대, 70년대 이제 그 군사정권 시절 무서운 시절에는 그렇게 했죠. 어? 첩 물? 뭐라고? 물? 오해면은 아니, 국가기관은 권력 있는 기관이죠. 오해가 우리가 잡아온 게 오해가 없게끔 그거를 문서로 잘 만들어서 나라는 잘못이 없고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혐의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지. 응. 그 지금도 막 간첩 몇십 번 하잖아. 투명한 의견 내말. 지금은 그러지 않지. 지금은 큰일 나죠, 그러면. 87년 민주화된 이후로 그런 건 없어졌죠. 응. 이제 그죠? 대신에 조사는 받죠. 국가정보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국정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는 거죠. 국정원 이전엔 뭐라고 불렀을까요? 안기부라고 불렀죠? 국가안전기획부.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기관. 안기부 전엔 뭐라고 불렀을까? 박정희 대통령 때는. 중앙정보부라고 불렀죠. 중정이라고 줄여서 불렀죠. 무서운 곳이죠. 네. 근데 아무튼 이때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잡혀가면 일단 신분이 낮거나 하면 매부터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분이 높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지만 보통 그렇게 막 그렇게 끝까지 때리거나 그러지는 잘 않죠. 네. 근데 만약 역무로 걸려서 만약에 국왕 앞에 불려온다. 그러면 이제 고문을 받죠. 나라에서 하는 고문이라서 그걸 국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이 노비 삼형제는 자범이었기 때문에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매를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큰형이랑 작은형이 매 맞다가 죽었어요. 자, 근데 막내였던 이의민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그것도 다음날 두 형은 눈을 못 죽었는데 이의민은 멀쩡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매를 때렸던 관리가 야, 맷집 세네. 자, 그래서 이의민을 당시 그 수도 개경이죠? 개경에 그 경군으로 보내요. 경국이 뭐예요? 경이 수도 경자죠. 개경을 지키는 군인. 그러니까
군인은 그래도 나라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인데, 과거 시험이나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맷집 좋다고 이렇게 군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근데 맷집만 좋았던 게 아니라 힘도 엄청 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의방이 무신정변 일으켰을 때 그 문신들 때려잡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지저분한 사람 죽여야 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자, 이의방이 그 최고 권력자일 때 제일 껄끄러웠던 존재. 이의방과 정중부가 폐위시켰던 누굴까요? 이쪽. 의종은 폐위되자마자 저 거제도란 섬으로 유배 갔어요. 경상남도 거제도 들어봤어요? 김영삼 대통령 고향? 자, 거제도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무신들이 이렇게 실권을 휘두르니까 문신이었던 김보당, 이 사람이 이제 동북면 병마사, 동북면에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병마사였는데 이 사람 문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지금 의종을 복위시키고 무신정변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리겠다 해가지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김보당은 평소에 이제 글이나 쓰는 문관이었지 군대를 다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김보당의 난이 이제 손쉽게 제압이 돼요. 근데 김보당이 아까 의종을 복위시키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제도에 있었던 의종을 거제도에 둘 수 없잖아요. 그 의종을 조금 그래도 좋은 도시, 옛 신라의 수도였던 어디로 옮겼을까요? 네, 의종을 경주, 서라불로 옮긴단 말이에요. 자, 근데 경주는 누구 고향이었다 그랬죠? 아까 맷집주 이의민의 고향이라 그랬죠? 이의민이 자, 이의방 밑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사람들 죽이면서 일했다 그랬죠? 자, 이의방이 이제 김보당의 난을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한 다음에 의종이 지금 경주에 와 있다는 거예요. 껄끄럽죠? 자기들이 폐위시킨 왕인데. 그래서 이의민을 경주에 보내요. 뭐하라 그랬을까요? 네, 의종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뭐 삼국지 읽어본 사람도 알고 할 텐데 황제나 왕을 폐위됐다고 해서 죽이거나 홀대하거나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형. 폐위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다루거나 그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란 존재, 황제라는 존재는 옛날 옛적에는 되게 신성시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끌어져 내렸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그 나쁜 짓 했던 연산군도 폐위한 다음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유배를 보냈단 말이에요. 왕은 그렇게 막 죽이지 않아요. 예. 아니면 독사를 하는 거죠, 몰래. 예. 그걸 이제 흔적을 안 남기는 거죠. 자, 근데 이 의종을 이제 죽이라고 이의민을 보낸 거예요, 이의방이. 자, 이의민이 이제 경주에 갔어요. 자, 그리고 고넌사라는 절, 그 절 옆에 연못이 있었는데 정자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 정자에서 이제 의종과 이의민, 그 192짜리 거대한 거인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술 한 잔 주고 받았어요. 자, 술이 좀 무르익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의민이? 네, 의종 뒤로 가죠. 뒤로 간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렇게 허리를 감싸 안죠. 자, 그 다음에 조르기 시작해요. 네. 덩치 큰 사람이 너희 조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숨이 막히겠죠? 네. 자, 근데 이 허리를 조이는데 힘을 안 빼는 거예요. 조이고 조이고 조여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갈비뼈가 부스러지겠죠? 뼈가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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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났다 그래요. 자, 그러다가 등뼈를 뭐라고 하죠? 척추라고 하죠? 드득 했더니 척추가 뚝 부러진 거예요. 자, 뼈가 부러질 때마다 뚜둑뚜둑 소리가 났는데 그때마다 이의민이 낄낄거리고 웃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의종의 시체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의 시체니까. 이 의종의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 옆에 연못이 있었다 그랬죠? 연못에 버리는데 시체를 그냥 연못에 버리면 시체가 어떻게 돼요? 붕 떠오르죠? 네. 돌 말고 그 고넌사란 절에 커다란 가마솥이 있었다 그래요. 자, 가마솥 두 개를 가지고, 가마솥 쇠잖아요. 그 가마솥 두 개를 이 의종이랑 같이, 그 가마솥, 의종, 가마솥
햄버거처럼 묶었어요. 밧줄로.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연못에다가 던져서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라앉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민은 궤경으로 올라가는데, 자, 이거를 누가 보고 있었어요. 네, 고논사에 있던 스님이 보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수영을 좀 했나 봐요. 자, 물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자, 헤엄을 쳐서 그 의종이 저 가라앉아 있는 곳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두렵지 않아. 감정. 그 다음에 밧줄을 풀어서 가마솥을 건졌어요. 가마솥이 이제 쇠로 만들었으니까 당시 돈이 좀 됐나 봐요. 그러더니 그 가마솥을 가지고 갔죠. 자, 의종의 시체는 둥둥 떠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의종의 시체를 목격한 경주 사람들이 그 물가에다가 의종을 묻어줬다 그래요. 예. 보통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야 되는데 아무튼 폐위되는 군주니까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하고 강 옆에다가 의종을 그렇죠 대충 묻어준 거죠. 의종이 아직 왕에 있을 때 송나라 사신이 하나 왔어요. 근데 그 송나라 사신이 점을 잘 보고 예언을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의종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송나라 사신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자, 의종을 모시는 신하들이 다 죽고 제일 늦게까지 사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대신에 돌아가실 때 물가에 묻히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래요. 그죠? 결국은 그래도 의종은 당시에 근데 기뻐했다고 한 게 자기를 모시던 신하들이 다 죽은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오래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살았는데 그쵸 무신정변 때 다 죽고 예, 오래 살았다기보다는 몇 년 더 산 거죠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의민이 그 당시에 이의방 밑에서 의종을 죽이고 나서 근데 이때부터 이의민을 이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왕을 죽인 역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게 돼요. 그 왕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공범인데 근데 이의방은 이미 하늘나라 갔죠. 그 이의민은 이제 정중부 이어서 경대승 집권 때도 얼추 잘 살아 있었는데 경대승이 명종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을 죽인 신하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자, 왕을 죽인 신하. 어, 자, 어지럽힌 신하. 그리고 왕에게 역적이 되는 자.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난신적자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다. 그래서 경대승이 이의민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의명은 경대승이 무서워가지고 자 당시에 다른 지방에 가서 숨어 있다가 자 때마침 경대승이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명종이 직접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죠. 무신주권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명종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못 됐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자 좋아했어요. 그들이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니까 여자 좋아할 수는 있는데 여자를 좀 많이 좋아한 거예요. 선생님 좋아했다고 할 정도면은. 순주, 명춘, 왕의 후궁들, 정식 왕비가 아니라 왕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거느린 부인들인데, 자, 이 순주랑 명춘을 아주 그 명종이 좋아했는데, 이 여자들이 명종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애인들이 먼저 죽으니까 명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슬펐겠죠? 자, 그래서 명종이 어떻게 하냐면, 결혼한 자기 딸들 있죠? 이 딸들은 결혼했으니까 그 남편 집에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 결혼한 딸들을 자꾸 궁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결혼할 딸들 이미 남편이 있는데 자꾸 궁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딸들은 아버지 왕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계속 궁으로 들어오는데 무슨 일을 벌인 건 아니지만 결혼한 엄연히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자꾸 아버지 왕이
딸을 궁궐로 한 달에도 몇 번씩 불러들이니까 사람들 눈에 이게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왕이 정치를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자꾸 자기 애인들 죽었다고 외롭다고 딸들을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되는데 네. 자꾸 딸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저 명종한테 익양궁 왕후, 평양궁 왕민이라는 동생이 있었고 충희라는 또 스님이 있었다 그랬죠. 이 충이라는 스님을 또 불러가지고 자기 동생이랍시고 이거저거 얘기를 하는데 이 충이라는 스님이 또 여자를 좀 좋아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궁에 있는 여자들이랑 이렇고 저렇고 한 얘기들이 자꾸 소문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명종은 왕이 될 깜냥이 못된 사람이죠. 근데도 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왕자를 차지하고 있었고 경대승이 죽었을 때 이제 명종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치 해볼 생각도 안 해봤고 해본 적도 없고 누구 불렀을까요? 그쵸. 의종을 죽였던 이의민을 다시 개경으로 불러들여요. 그건 지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의민한테 높은 관직을 주고 이의민이 이때부터 실권자가 돼요. 자, 이의민은 13년 정도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데 자, 이 이의민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예전에 귀족들이 하던 나쁜 짓들, 법을 이용해서 남의 땅을 빼앗거나 절에 이제 재산 기탁한 다음에 세금 안 내거나 자, 그리고 부자들은 돈 많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그죠. 고리대금, 사채업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비싼 것들 이제 계속 뭐, 네. 담보 잡아놓고 돈 빌려주고 빚 못 갚으면 그런 것들 가져가기도 하고. 이민들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지순, 이지광, 이지영. 음. 장남이었던 이지수는 그나마 정신이 좀 박힌 사람. 아버지 나쁜 짓 하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충고도 하고 괜찮았던 사람. 음. 이지광, 이지영은 별명이 고려사에 나와 있는데 쌍도자였어. 쌍이 뭐죠, 쌍? 이게 두 개죠, 두 개. 도는 뭐예요? 칼도죠. 쌍칼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자는 아들 자인데 이걸 이제 놈자자인데 그러니까 쌍칼 들고 설치는 두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온갖 폐악질이란 폐악질은 다 해요. 고려에 그 남편 있는 여자들도 예쁘다 그러면은 그 여인들을 뺏어와요. 아버지 이의민이죠. 아버지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했던 이지광, 그죠? 그러다가 진짜 칼을 들고 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명이 이렇게 써 있어요. 쌍도자랑. 하도 그 나쁜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그, 이 최충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벼슬에 올라가 있던 사람인데 최충수의 형이 최충헌이라는 사람이었고 자, 이 최충수 집에서 비둘기를 길렀어요. 지금은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뭐 메일도 있고 인터넷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많죠. 근데 이 당시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예, 비둘기를 훈련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비둘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소식을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되게 이런 비둘기들을 전서구라고 불러요. 뭐 호구한테 사는 거. 그렇죠. 부엉이처럼. 네. 이 전서구를 지금도 기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장인들, 나라에서 인정한 장인들. 이 전서구가 실제로 지금 어디에 뭐 산업에 많이 쓰이는 건 아니지만 옛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 길러가지고 그 전서구 역할 하게끔 훈련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비둘기 비싼 비둘기 한 마리 얼마 할 것 같아요? 찍어봐. 천. 천.
5천 아래, 천? 2천 위에, 3천? 3천만 원. 와. 한 마리. 왜요? 네. 비둘기 한 마리 얼마? 그쵸. 카톡을 쓰는 게 난데, 카톡이 훨씬 좋겠죠. 근데, 예, 이 길들인 비둘기가 3천만 원이나 할 정도로, 아무튼 귀한 비둘기고, 훈련시키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왜? 잘못되면 다시 키워요, 저는. 어. 왜 비둘기 두 마리를 사서 그러면 애기를 그쵸. 새끼를 칠 수도 있죠. 칩시다. 다시 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자, 근데 최충수가 이 아끼는 비둘기 전서구였는데 이거를 이재영 집안의 하인이 훔친 거예요. 아끼는 비둘기인데 이걸 훔치니까 최충수가 화가 났겠죠. 근데도 권력자 집안이니까 보통이면 이거를 따지질 못하는데 최충수가 깡이 좀 셌어요. 자, 이재영 집에 가가지고 내 비둘기 내놓으슈 이런 거예요. 비둘기도 주. 자, 그랬는데 이재영 평소 성격 같았으면은 최충수를 네,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매를 때리거나 혼내줬겠죠. 근데 이지영이 웬일로 그냥 웃으면서 야, 그거 줘. 돌려줘.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깡세게 대든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좀 특별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호의를 베풀었어요. 웬일? 그래서 최충수는 비둘기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비둘기는 찾아왔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죠. 내 물건인데 저 뺏겼다가 다시 받은 거잖아요. 형을 찾아가요. 저 이의민, 이지광, 이지영 저 3부자가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폐악질을 벌이는데 우리가 한번 손 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최충원이 동의를 했죠. 그래서 최충원과 최충수 두 형제가 이의민이 저 합천 해인사 들어봤죠? 합천에 미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별장이 있는데 이 미타산 별장에 놀러 갔을 때 자, 놀러 가다 보니까 경호병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자, 경호병이 없는 틈에 최충수가 이의민을 따라가가지고 칼을 쿵 하고 휘둘러요. 근데 이의민이 키도 크고 힘이 좀 세다 그랬죠? 자, 휘두른 칼을 맞았을까요? 이렇게 피해요. 자, 이렇게 피하는데 뒤에서 휘두른 거를. 자, 근데 또 옆에 있던 최충원이 칼로 이의민을 찔러요. 자, 그죠? 그 다음에 최충원과 최충수 주변에 있던 그 부하들이 이의민을 죽여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의민이 제거되고 권력을 장악하죠. 최충원은 명종한테 봉사 10조라는 계역안을 올려요. 앞으로 그 부당하게 땅을 차지한 그런 신하들의 땅들을 원래 조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고리대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절에서 막 이렇게 절을 이용해가지고 세금 안 내게끔 만든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개선하겠다는 개혁안을 올립니다. 그 10가지 개혁안을 뭐라고 한다고요? 봉사 10조. 최치원 시무 10조, 최승로 시무 몇 조? 28조, 최충원의 봉사? 근데 말만 이렇게 해놓고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개념 있는 척을 해놓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전에 귀족들이 해오던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많은 군인들이나 자기를 지킬 경호병들을 유지하려면 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돈이 나오려면은 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금 안 내고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권력자들이 하던 걸 똑같이 한다. 그리고 최충원이 생각하기에 이 명종이라는 왕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지금 오래도록 이 무신집권자들이 나쁜 짓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방관했죠. 그죠? 27년으로 왕을 했어요. 자, 근데 최충원 생각에는 자기가 이전 집권자들이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죠? 그러면서 명종이란 임금이 이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명종을 폐위시켜요. 그 다음에 유배를 보내고 명종의 동생이었던 평량공 왕민을 새로 왕으로 세우니까 이 사람이 고려의
신종이에요. 여기 옆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거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의종을 폐위하고 명종이 즉위했죠.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은 다 어느 왕 때 사람들이에요? 명종 때 사람들이죠. 근데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했을 때 명종이 잠깐 왕을 하다가 최충원이 명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위시켰죠. 그래서 새로 신종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신종은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그리고 신종의 아들이었던 희종이 즉위하는데 이 희종이 젊은 나이에 왕이 20살에 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한테 처음에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최충원을 마치 자기가 왕이고 최충원이 신하인데 왕처럼 모셔요. 자, 그쵸. 이렇게 모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연극이었죠. 자, 최충원이 희종한테 마음을 좀 놓고 자, 자기 경호병을 좀 줄인 다음에 희종을 만나러 궁궐로 들어왔어요. 자, 궁궐로 들어오자마자 궁궐 문을 다 닫아요. 그 다음에 사방에서 궁궐이 넓잖아요. 사방에서 최충원을 죽이러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최충원이 평소에 궁궐을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궁궐에서 어디 숨을 만한 곳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병풍 뒤에 몰래 숨어요, 으슥한데. 자, 그러고 있을 때 최충원의 바깥에 있던 경호병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희종은 결국은 최충원을 못 죽였죠. 대신에 왕자리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종에 이어서 최충원이 희종도 폐위시켜요. 그리고서는 끌어내린 명종의 아들, 명종의 태자, 그 사람을 강종으로 세워요. 이 강종은 자, 24년 동안 명종 아래서 태자를 했어요. 아버지 뒤를 이을. 그러다 명종이 폐위됐죠.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아버지 따라가지고 유배를 간단 말이에요. 폐위됐으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20년 동안 또 그 폐태자 돼가지고 저 유배가 있다가 이제서야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이 됐어요. 자, 왕이 됐을 때 나이가 60살이었다. 몇 살? 그리고 2년 왕을 하고 죽어요. 자, 그리고 새로 강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강종의 아들 고종. 이 고종은, 예, 그 고종은 아니고, 고려시대 최장기 임금, 최장기간 임금한 사람. 46년 했어. 아.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충원은, 자, 왕을 몇 명을 끌어내렸어요. 명종 끌어내리고 희종 끌어내렸죠. 그죠? 그리고 왕을 몇 명을 세웠어요, 새로. 신종을 세우고, 희종도 따지고 보면 최충원이 최고 권력자였으니까 세운 거죠. 희종, 강종에 이어서 강종의 아들 누구까지 세운 거예요? 고종도 세운 거죠. 두 명의 왕을 끌어내리고 네 명의 왕을 새로 세운 사람. 고려시대 아니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 통틀어가지고 이만한 권력을 가진 신하는 없었어요. 최고 권력을 가졌던 신하 이 사람이 누구다?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 3페이지 11번. 4페이지 17번. 16페이지 14번. 이거 무슨 책이에요? 상록사기죠? 넘어가세요.
29페이지 17번. 넘어가세요. 또 넘어갔어요. 이거는 많지는 않아. 52페이지 14번. 어, 여기까지 할게요.